자, 지금부터 엑셀 교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탕화면 보면 교재요. 페이지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크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 동그라미 문제 다음으로 7번 조건부 서식 문제 푸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 제1작업 입력이든 모두 다 하고 오타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작업, 제3작업 문제 풀기 전에 손가락이나 문제 반드시 읽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쪽에 있는 거와 37쪽에 그 조건이죠.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이고요. 잠시만요. 두 번째부터 읽을게요. 문제는 총 4단계로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하고 나머지 열은 적절하게 조절하시오.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해당 작업란에는 각각의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외에는 감점 처리입니다. 자, 요게 3쪽이었을 거고요. 37쪽에 조건의 첫 번째 동그라미 읽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자, 그러면요. 우리 준비 작업할 건데요.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펜 잡으셔서 체크하셔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자, 적으세요. 1점 더하기 2번 클릭하는 거. 2번 모든 작업 시트 선택하는 거. 2번 37쪽에 모든 데이터 서식 3번입니다. 자,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4번입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 5번입니다. 다시 3쪽이에요. A열은 열너비 1로 하는 게 6번입니다. 답안 시트 이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까지가 7번입니다. 테두리가 8번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요. 자, 그 시트를 3-1 작업으로도 고치겠습니다.
체크 한 번 더 하시고요. 자, 엑셀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시험은 더하기 2번이지만 우리는 3번 하겠습니다. 왜? 3-1번 때문에요. 자, 더하기는 1번, 2번, 3번을 누르면 시트 4까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1번.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 전부 다 흰색이 되고 배경이 위에는 그룹이 됩니다. 3번 모든 데이터 서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A와 1 사이에 있는 삼각형 누르거나 컨트롤 A 눌러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자, 홈 메뉴 글꼴 탭에 가서 자, 글꼴은 굴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춤은 가로 가운데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5번이었고요. 6번은 A열은 열 너비 1입니다. A열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1 확인 누르거나 엔터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6번 7번입니다.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시트 2 더블 클릭 제2 작업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원래는 여기까지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자, 4작업 더블 클릭 시트 4 더블 클릭해서 제3-1 작업 나중에요. 여기 113쪽에 할 때는 3-1 작업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8번 때문에요. 제1 작업에 B4를 클릭합니다. 37쪽에 가셔가지고 테두리 한번 보셔요. 자, 경로나 이런 부분은 거의 고정입니다. B4부터 J14는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B5에서부터 J12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B4부터 J의 14까지는 테두리는 글꼴에 있어요. 홈 글꼴에 가면 자, 아랫줄에 테두리 있고 삼각형 눌러서 2번 할게요.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B5부터 J12까지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요 아래쪽에 가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테두리는 여기에 다 있어요. 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합 한번 할게요. B13부터 3칸을 지금부터 컨트롤 눌러서 B14부터 3칸을 F13부터 2줄을
G23부터 3칸을 마우스 놓고 키보드 놓습니다. 홈 메뉴에서 맞춤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어요. 클릭. 바로 해요. F13 클릭해서 저는 홈 글꼴에 가서 오른쪽에 조그만 네모의 화살표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가서 양쪽의 대각선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네요. 자, 입력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입력하고 나머지 입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2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F4는 출장비 단위원이에요. 그럼 한 셀에 2줄이라서 여기는 Alt 엔터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H5를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연도죠? 그럼 지금부터 월 빼기 1만 입력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먼저 F열입니다. 출장비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콜론의 원입니다. 자, 요렇게요. 다음 H5인데요. 자, 1 빼기 7 적으시면 돼요. 그럼 날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다 입력하고 나서 현재 연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들 테니 B4에서부터 J14까지는 입력해 주십니다. 시작. 자, 저는 이렇게 입력했고요. 확인했는데 오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나오면 다시 설명하면서 고치면 되니까, 자, 체크는 따로 안 했고요. 요 상태에서 몇 쪽을 가시냐면, 자, 136쪽을 갑니다. 136쪽에 가서 그 숫자가 그 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나중에 고치면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자, 그러니 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출장비가 빼기네요. 출장 일수는 0이고요. 자, 그러면 체크 좀 할게요. 우선 F5부터 G12까지는 오른쪽 정렬을 하고, 출장비는 다시 범위 잡아서 홈 표시 형식의 쉼표 주면 되고, 한 번 더요. 그 출발 일자죠. H5부터 H12는 모두 다 하고 난 뒤에 홈 표시 형식에 보면 위에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삼각형 눌러서 간단한 날짜 클릭하시게 되면 교재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첫 번째 동그라미 다 했고요. 두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읽어요. 도형은 평행사변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 글자색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란색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의 글꼴은 거의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삽입에 도형을 누르면 되고 기본 도형입니다. 평행 4변형이고 클릭을 해서 저는 B1이지만 살짝 띄운 상태에서 영어 진데요. 조금 더 나갔네요. 그럼 저는 조금 더 나갔으니 여기까지. 높이는 최대한으로 붙일게요. 어차피 나중에 높이도 결제를 하고 났더니 또 늘려야 되더라고요. 그럼 굳이 적을게요. 자, 도형 면색 클릭하고 자, 이제 바로 할게요. 쉐이프 형식의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에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겁니다. 오프셋 오른쪽 홈 메뉴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24 굵게 혹시 내용을 알면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채우기는 노란색 글자 색은 검정색 근데 글자가 왼쪽이 좁고 오른쪽이 더 많죠? 그럼 맞춤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주면 교재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이미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랍니다. 단 원본은 삭제하랍니다. 저는 M에다 할게요. 세 줄 4칸이고요. 홈 글꼴에 가면 가운데가 테두리입니다. 클릭한 후 모든 테두리 자, 범위 잡을게요. 세 줄 컨트롤 누르고 한 줄 다 그대로 두고 따로 두 줄, 두 줄, 두 줄을 주고 홈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력할게요. 결, Alt 엔터, 제 담당 팀장 부장입니다. 하지만 결제가 너비가 너무 길어요. 저는 M에 적어서 M과 N 사이에 경계에서 더블 클릭해서 줄일 겁니다. 문제는 이미의 셀에 결제란 만들어서 복사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할 겁니다. H1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 그림 누를 겁니다. 세 번째 거 클릭하고 나면 방향키로 왼쪽 도형 높이와 맞출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3, 4행 사이에 이 결제란과 표가 겹쳐서 숫자 사이에 조금 경계 라인을 내릴 겁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요. 자, 그러면 도형 클릭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내리면 되겠죠. 최대한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높이를 빡빡하게 주시면 이 결제란을 만드는 거에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발 일자가
너비가 좀 길었나 봐요. 그랬더니 여기는 J까지가 다 맞아 들어갔어요.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많이 손 갈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범위 잡을게요. 결제부터 부장까지 오른쪽 버튼 누른 후 삭제, 왼쪽으로 밀어버려라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부터 하겠습니다. B사부터 J사, G14, I14는 주황색으로 채워라 합니다. 자, B사부터 제목 다 잡고 컨트롤 눌러서 사원번호 출장 일수 클릭해서 홈 글꼴에 가면 채우기 있지요. 삼각형 눌러서 세 번째 거 주황색 주세요. 여기까지. 다섯 번째, H14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사원 번호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합니다. H14 클릭하고요. 얘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 삼각형, 목록으로 줄 겁니다. 원본을 I가 됐을 때 클릭하고 B5에서부터 B12까지 범위 잡으시면 되고 교재 5번에요. 거기 사원번호 가로 안에 셀 주소가 동일한지 한 번만 더 보셔요. 확인. 그러면 H14가 삼각형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록이 생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오에서 G12 영역을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1 표시하라고 합니다. 예제를 보니 자, 쉼표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자, 쉼표가 없다. 0. 콤마 있다. 샵 콤마 샵샵 0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예제도 있죠? 자, 5개라고 적으면 숫자 뒤에 개 표시해줘. 샵 콤마 샵샵 0 원. 1000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숫자 뒤에 원 표시해줘입니다. 자, 체크하시면 되고 범위 잡으셔요. 지오부터 G12까지. 상단에 홈 메뉴 가서 표시 형식 있나요? 글자 오른쪽에 조그만 네모 있죠? 누르세요. 제일 밑에 네 번째 거요. 샵 콤마 샵샵 0. 상단에 0 뒤에 클릭해서 따옴표 줄 필요 없고 원이라고 적으시면 돼. 원이 아니죠. 1이죠. 1. 자, 위에도 6일인 거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할게요. 일곱 번째, F5에서 F12 영역을 출장비로 이름 정의하라고 합니다. 범위 잡을게요. F5에서 F12. A 위에가 이름 상자입니다.
클릭을 하고 출장비 맞으면 엔터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잊지 마세요. 마지막 동그라미까지 써요. 지금은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라서 자, 63쪽으로 갑니다. 자, 똑같은 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7번 문제 풀면 됩니다. 7번 읽어요.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하여 출장비가 20만원 이하인 행 전체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파란색의 굵게입니다. 자, 문제의 행 전체라서 제목 안 들어갑니다. B5에서부터 J12. 그리고 얘는 열고정이 되어야 돼서 F4키 2번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하라서 니은이죠? 자, 얘가 이하입니다. 작거나 같다 20만원. 해보겠습니다. 범위 잡았고요. 홈 메뉴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입니다. 문제가 수식을 이용하여라서 자, 6번째 거 눌러주면 되죠. 아래쪽 클릭을 하고 출장비가 라고 했기 때문에 F5를 클릭하면 되고 바로 하세요. F4 2번. 작거나 같다 20만원. 제 눈에 3개 나와야 되네요. 맞으면 오른쪽 밑에 서식. 글꼴 스타일 굵게. 글자 색은 파랑색. 확인. 자, 여기가 참이면 조건을 주어서 만족이 되면 서식을 줘란 뜻입니다. 확인. 자, 교재부고요. 6행이고요. 11, 12행이 파란색 글자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1작업입니다. 혹시 오타가 있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는 자, 여기가 돼요. 86쪽, 87쪽, 98쪽에 가서 거긴 손가락 문제가 없거든요. 아마 2번일 거예요, 각각에.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 읽었다. 113쪽을 가서도 2번 문제 읽어주세요. 자, 63쪽, 86쪽, 77쪽은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가 될 거고요. 98쪽은 똑같이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제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고요. 113쪽은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합니다. 실제로는 3-1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113쪽 빼고는 똑같지요? 자, 그래서 할게요. 저는 86쪽에 먼저 하고 77쪽을 이어서 할 겁니다. 합니다. B4회부터 H12까지. 저 조금 내려요.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제2작업을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제3작업까지. 컨트롤 떼고요. B2를 클릭하고 엔터 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화면이 작아서 F와 H는 샵이 있어요. 그럼 저는 F부터 H까지 다 잡고 H와 I 사이에 좌우화살표 생기면 더블 클릭할 겁니다. 그럼 숫자들 다 보이지요? 아직 그룹이 있어서 제1작업을 클릭하면 다시 제2작업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룹이 된 거 다 해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86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읽어요.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 영역에는 셀을 병합하여 영업부의 출장비 단위원 평균을 입력한 후 H11셀에 영업부의 출장비 단위원 평균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합니다. D-average 함수와 테두리 가운데 맞춤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범위 잡아놨고요. 자,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붙이면 홈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입력할게요. 자, 요렇게 적었고요. 저는 테두리 먼저 할게요. 함수 조금 있다가. 왜?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조금 이따 하려고요. 할게요. 범위 다 잡으시고 1작업 테두리처럼 하시면 돼요. 결제란 때문에 모든 테두리 되어 있네요. 모든 테두리 또 삼각형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B3부터 H10까지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저는 여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전 여기 오타 났네요. 자, 해서 그 메모장에 붙이겠습니다. 영업부가 부서명이잖아요. 그럼 고칠게요. 부서명의 부서명에서 영업부의 출장비
단위원 평균 구하라 라고 해서, 그럼 얘는 함수는 D 에버리지의 전체 범위 계산하고자 하는 제목 조건이 들어갑니다. 전체 범위는요, 부서명에서 출장비 단위원입니다. 제가 여기를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제가 단위원을 좀 지울게요. 그러면 위치가 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콤마. 계산 제목은 숫자들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출장비. 조건은 부서명에서 영업부.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부서명이 2네요. 출장비가 F네요. 그럼 이 2에서 F10까지 출장비 F2 부서명이 영업부 2에서 자, 2, 3까지 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D만 적으면 세 번째 D 에버리지 나옵니다. 자, 밑에 데이터베이스 나오죠? 문제가 영업부 출장비라서 부서명이 출장비에서 F12까지 콤마 출장비 콤마 영업부 부서명이 영업부 자, 부서명에서 출장비 중에서 부서명이 영업부에 해당하는 출장비의 평균을 구해줘 합니다. 엔터 합니다. 31만 4천 원이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빼기였습니다. 두 번째 빼기. 영업부의 출장비 단위원 평균이 30만 원이 되려면 금액이 다운이네요. 민시 후에 출장비 단위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를 구하라 합니다. 금액이 다운이라서 출장비도 내려가겠네요. 자, 적으세요. 영업부의 출장비 평균이 그러면 H11입니다. H11. 두 번째, 찾는 값은 30만 원입니다. 바꿀 셀은 민시 후에 출장비는 F3입니다. 그러면 H11이 30만 원이 되려면 F3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저는 눌러놨고요. 메뉴는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H11이 찾는 값에 30만원, 바꿀 셀은 민시우의 출장비였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래서 30만원이 되면 민시우는 50 얼마에서 47만 8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출장비도 올라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1번이었습니다. 문제 한 개 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86쪽에 왔는데요. 자, 다시 77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표서식일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고급 필터.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출장 일수가 4 이하인 자료에 사원명, 직급, 출장 일수, 출발일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합니다. 조건은 B14셀에 시작하고 복사 위치는 B18셀에 하자고 합니다. 체크하세요. 아니면서 AND이고 같은 줄입니다. 이 안은 작거나 같답니다. 제가 본 거는요. 부서명이랑 출장 일수입니다. 부서명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출장 일수 복사하셔요. B14에 클릭하고 엔터. 영업부 복사해서 B15에 엔터 합니다. 자, 그래서 0 앞에서 더블 클릭. 아니라면서요. 아니다, 같지 않다 주시면 되고, 서 때문에 AND라서 같은 줄이라서 C15에 작거나 같다 4 주면 되죠. 여기까지 엔터. 이 조건에 의한 사원명, 직급, 컨트롤 눌러서 출장 일수, 출발 일자를 범위 잡겠습니다. 컨트롤 C. B18셀에 클릭해서 엔터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위에 올라가서 자, 목록 범위 입력되신 거, 복사되신 거 전부 다 범위 잡고 가야 합니다. 자, 11행 빼고예요. B2에서부터 H10 데이터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필터 무조건이에요.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B14지요. 얘 혼자 말고 C15까지. 복사 위치 B18이 아니라 E18까지. 그래야지 원하는 거 조건에 의한 것만 볼 수 있겠죠. 확인. 그럼 이렇게요. 출발 일자가 길다 보니까 영어 사인은 더블 클릭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그래도 책에 있는 거 같이 할게요. 표 서식이며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표 스타일 보통 5번으로 서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합니다. 자, 다 범위사 보면 되죠? B18부터 E22까지. 홈, 글꼴, 채우기색. 채우기색 없음, 채우기 없음. 바로 갈게요. 스타일의 표 서식. 보통 5번이라면서요. 중간에 가서 보통이 맞나 느끼고 5번 달라면서요. 자, 5번은 얘네요. 황금색이네요. 클릭, 확인. 그러면 요런 무늬가 나타나서 줄무늬가 됩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저는 98쪽 가겠습니다. 아마 부분합일 겁니다. 자, 조건 읽겠습니다. 부분합. 저는 3, 4급 눌러놔야겠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사원명의 개수와 출장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개요를 지우시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밑에 출력 형태 보시면 함수들이 적혀 있는 부서명이에요. 부서명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부서명별 사원명의 개수와 부서명별 출장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가 문제겠죠. 풀이를 하면 ITQ 엑셀은 내림차순이 많아요. 정렬, 부분합 모두 데이터입니다. 하겠습니다. 다 잡으면 되죠.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자, 문제가 부서명이네요. 정렬 기준은 부서명. 내림차순. 근데 한 번만 더 봐요. 뭐부터인지.
기역이 제일 밑에 있죠. 그러면 내림차순. 확인. 인사부, 영업부, 기획부가 맞는지 보고 이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 제일 오른쪽에 개요, 부분합이 있어요. 자, 잊지 마세요. 부분합은 정렬했던 이름과 그룹화할 항목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부서명. 그리고 문제가 사원명의 개수라서 출발일자 아니거든요. 사원명을 체크하고 함수는 개수. 그럼 부서명을 기준으로 사원명의 개수를 보여줘 합니다. 확인. 그럼 2338이 맞는지 느껴주세요. 맞나요? 그럼 바로 한 번 더요. 데이터, 개요, 부분합. 그룹화할 항목은 맞고요. 출장비 단위원의 평균이라 계산 항목에서 사업명이 아니라 출장비 단위원, 개수가 아니라 함수는 평균입니다. 부서명별 출장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해줘. 하지만 처음 아니잖아요. 개수라는 걸로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잊지 마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개, 3개, 4개, 5개 중복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다 되었으면 확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답이 아니라 교재죠. 98쪽을 보고 맞다 틀리다 보셔야 돼요. 평균 출장비 보면서 맞는지 한 번 더 느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1번. 2번은 개요를 지우시오라고 해서 자, 요 부분이 윤곽 개요입니다. 자, 윤곽선 개요선이라고 여기를 지워줘라고 합니다. 바로 지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데이터, 개요, 그룹 해제를 눌러야 개요 지우기가 있습니다. 클릭. 그럼 이제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는 느낌으로 깨끗하게 눈에 보일 거고, 3번은 나머지 사항을 출력 형태처럼이지만 우리는 부서명의 평균과 개수에 보면 선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너비가 좁다란 느낌이라 이 F 사이 오른쪽에 더블 클릭해서 늘려요. 자, 여기까지가 부분합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맞다 안 맞다 한 번 더 봐주세요. 얘는 이것만 하셔도 80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3작업이고요. 하나 더 할게요. 자, 다음은 98쪽 있죠? 113쪽에 가서 피벗 테이블 하겠습니다. 먼저 쪽수 갈까요? 자, 113쪽 갔고요.
손가락 지문이죠. 문제죠, 이제는. 읽어요. 제1작업을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 제3-1 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럼 여러분이 작업 좀 해주세요. 요거 113쪽에 출력 형태 보이시죠? BC 사이에 세로 쭉 끄시고 왼쪽 3, 4 사이 가로 쭉 끄세요. 그렇게 해서 등분을 하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C2는 열 레이블, 출발 일자는 행 레이블, 개수 부서명, 평균 출장비 단위원은 시그마 값입니다. 자, 문제 좀 읽을게요. 1번. 출발 일자 및 직급별로 부서명의 개수와 출장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출발 일자를 그룹화하고 직급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및 빈 셀 표시 샵샵샵으로 표시하시오. 4번. 행의 종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합니다. 우리는 출발 일자가 출력 형태만 봐도요. 행인지 열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딱 긋잖아요. 그으면 이 모양 그대로를 정면으로 보시면 만들기에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자, 이거 하고 이제 바로 갈 거예요. 아래 시트명 중에서 3-1 작업이 있나요? 내 눈에 있으면 기존 워크시트입니다. ITQ는 무조건 B2. 경로는 삽입의 표,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나중에 여기는 한번 더 봐주세요. 해요. 제1작업. 감사하게도 틀리지 않아서 범위가 잡혀 있네요. 해요. 삽입 메뉴에서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아래쪽에 제3-1 작업. P2. 확인. 다시 할게요. 자, 범위 잡혀 있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실제는 제3작업이에요. 여기는 부분합이 되어 있으니 제3-1 작업 클릭. B2 클릭. 확인. 자, 그러면 요런 모양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붙어 있으면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되고요. 위치나 크기는 적절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하겠습니다. 출발 일자는 행에 있고요. 직급은 열에 있고요. 부서명은 시그마 값 위에 있고요. 출장비는 마찬가지 시그마 값
위에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필드 목록을 옮겼고요. 끝난 거 아니에요. C2에 클릭해서 직급이라 적으세요. 덮어 쓰세요. 직급 B사는 출발 일자 C사는 개수 부서명이 맞고 출장비 단위원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네요. 자, 원하는 거 클릭하면 되지만 저는 이번에 제일 앞에 있는 거 할게요. D사 클릭 더블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 나오고요. 함수 고칠게요. 평균 그리고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안 보고 확인하면 또 수정해야 돼요. 천천히. 자, 원본은 출장비 단위원이지만 사용자 지정 이름은 평균 출장비밖에 없어요. 왜? 한 셀에 두 줄이라서. 그럼 얘는요. 제일 뒤에 클릭하고 가로 열어서 없는 부분 수동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확인. 그럼 요렇게요. 자, 그러면 다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출발 일자를 그룹화라고 했는데요. 왼쪽에 112쪽은 감사하게도 월이지만 오른쪽에는 113쪽은요. 뭔가 되게 많네요.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가 돼 있고 자, 알려볼까요? 1, 2, 3, 4, 5, 6, 7 15, 16, 17, 18, 19 20, 21 하나 더 할 거예요. 8, 7, 6, 8, 9, 10, 11, 12, 13, 14네요. 그러면 7일이네요. 7일 합니다. 자, 셀을 원하시는 날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주면 되죠. 저 얘기했어요. 여기 수정하면 시작과 끝이 지워진다고. 자, 여기는 1로 고치면 되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21로. 그리고 얘는 월이 아니고 누르면 해제돼요. 1 단위 하시면 돼요. 그럼 날짜일은 7일 단위로 그룹을 시켜줘입니다. 7 빼기 1은 6 아니에요. 자기 자신부터 7일까지 달리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단위로 그룹을 지어줘 란 뜻입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요. 그래서 연인지 월인지 일인지를 잘 보시면 되고 그거 한 예로 왼쪽에 112쪽은 딱 1월, 2월, 3월이라서 월 단위 그룹이고요. 근데 지금은 양쪽으로 뭔가 많죠? 저렇게 되면 1 단위로 그룹을 주는 겁니다. 자, 2번 마무리. 직급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합니다. C2의 직급에 오른쪽에 삼각형 네모 있죠? 거기 교재에 보세요.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힌트 주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림차순, 위로 올라가면 오름차순. 4번 붙어 있지요? 그럼 직급, 내림차순. 하사표 내려가고 교재 한 번 더 보고. 저보다는 책의 정답이 좀 더 나을 거라서 보세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 3번부터 4번의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는 얘는 외워야 됩니다. 얘는. 자, 왜냐면 단독 문제라서요. 자, 얘는 다 단독. 합니다. 저는 여기 눌러져 있어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정면에 나올까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 표시 샵이네요. Shift 누르고 3번 하나 둘 셋 여기까지 3번 4번은 행의 총합계 지우고라서 위에 요약 및 필터 행의 총합계 지우고 그럼 여기는 IJ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빈 화면은 샵샵샵으로 표시가 되겠지요. 확인. 그럼 아까 사원이 바로 밑에 있었는데 조금 중간에 갈 거고요. 샵이 없는 거는 다 표시가 될 거고요. IJ는 없어질 거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4번에 마지막 해야 되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라서 출력 형태 보시고 뭐가 틀렸노? 라고 한 번 더 보세요. 샵의 정렬은 어떻게 돼 있고 숫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균이라 이번에 과장 빼고는 나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나 봐요. 다 3333으로 나눠지고 있네요. 근데 교재는 정수 형태의 쉼표가 보여요. 얘를 컨트롤 눌러서 하나하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C5에서부터 H8 또는 9까지 다 잡으시면 되고 엑셀의 성질을 이용하세요. 엑셀은 기본이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쉼표를 누르면 그 회계 처리가 되면서 자동으로 오른쪽 가면서 정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홈 메뉴 맞춤에 가운데 정렬하면 되고 표시 형식에 쉼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세요. 맞다, 틀리다. 자, 여기까지가 그 자료 입력부터요. 그러니까 세팅이죠, 부터. 제 3작업의 피벗 테이블까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280점이에요. 차트까지 해야 380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